안녕하세요. 두 번째 니체에 관한 책으로 니체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니체는요,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딱 사망한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니체의 책은 다른 철학자들 책과 달리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거나 좀 거창하거나 해서 어렵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짧은 문장, 또 마치 일기를 쓴 듯한 그런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좀 딱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좀 더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또 니체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문장에 대한 매력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죠. 진리는 간결하게 표현될수록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게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독자들에게 또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보면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요. 이렇게 꽃을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참 좋네요. 났는데요. 어제 도서관에 잠깐 갔다 오다가요. 앞에 길가에 이렇게 클로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날이 더워서 네잎클로버는 이렇게 찾지 못하고요. 조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만큼만 이렇게 제가 꺾어왔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책갈피에 넣을까 하다가 그 전에 한번 물에 담가두면 얘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유리잔에다가 소주잔에다 담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또 마치 땅에서 흙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요런 모양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기다 놨습니다. 그럼 니체가 어떤 글을 썼는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전 책과 마찬가지로 굿모닝 니체와 마찬가지로요,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이렇게 전 책하고 좀 뭐 거의 흡사하죠. 여러 가지 의견과 잠언, 또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지식, 방랑자와 그 그림자 이런 책들에 소개되어 있는 좋은 말들을 이곳에 담았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또 삶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지성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렇게 분류해 놓은 책을 이 한 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좋은 말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 반성하지 마라. 보통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이렇게 일을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요.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젖어 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합니다. 즐기고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에는 그저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말도 중요한데요. 누구에게나 한 가지 능력은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능력은 오직 그만일 것이다.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충분히 살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한 가지 능력, 즉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힘만으로 그 능력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세상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사람도 있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신만이 가진 한 가지 능력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한 가지 능력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스스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에 대하여 얼버무리거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는 늘 성실하며 자신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마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과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이 말도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것만큼은 자신이 확고한 신조라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의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늘 기분 좋게 살아가는 요령에 대해서도 글이 있는데요.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여겨 언짢아 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빛나는 청춘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회 속에서 생산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늘 기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너무나 인간적인 책에 이렇게 실려있는 말입니다.
또 그 방랑자와 그 그림자 안에 있는 글인데요. 쉼없이 노력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비록 지금은 헛된 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 그 정상은 아직 먼 곳에 있겠지만 내일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또 뭐 좋은 글들이 뭐 전체가 다 많아서요.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렇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읽어야 할 책.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읽기 전과 읽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의 저편으로 데려다주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듯 느껴지는 책.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선사하는 책. 사랑과 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즐거운 지식에 이렇게 실려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 니체가 쓴 이 책도 그렇게 느껴졌고요. 또 좋은 것으로 가는 길이라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실린 아주 짧은 명언 같은 건데요. 모든 좋은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른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좋은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른다. 좋은 것으로 가는 길에 관한 좋은 말이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선악을 넘어서라는 데 실린 책입니다. 어떠셨어요? 뭐 이 니체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좋은 어떤 기운, 긍정적인 기운,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바른 마음가짐, 어떤 철학적인 질문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기에는 뭐 니체 뭐 이 짧게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라 별로 궁금하지 않다, 호기심이 없다, 별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요. 니체가 직접 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니체가 쓴 책 중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짤막짤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감동이 덜 전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책, 너무나 인간적인 또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지식 뭐 이런 책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